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가 현물 ETF를 SEC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망치고 있다랑 대중의 채택을 앞당길 게임 체인저다 두 가지 의견을 놓고 현물 ETF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현물 ETF에 대한 생각은 저는 SEC에서는 충분히 승인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비트코인 가격 측면만 본다면 ETF를 통해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긴다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을 통해서 크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투자가 너무 쉬운 거 아닐까요? 비트코인으로 너도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데 그럼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 거래가 나왔던 시기를 과거 17년도부터 지금의 2023년도까지 정리한 표입니다. 물론 박상기의 난, 그리고 중국의 채굴 규제, 루나 FTX 사태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17년도 12월 달에 CME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은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83%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21년도 5월 달에 코인베이스 주식이 상장되면서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약 56% 하락이 나왔습니다. 21년도 11월 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면서 고점부터 지금의 바닥까지 마이너스 76%의 하락. 매 파생 상품 거래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특정 세력이라는 집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물 ETF로 관심을 가져야 할 구간은 어디일까요? 과거 21년도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형성해주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SEC에서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야, 비트코인 이제는 진짜로 1억 가겠구나.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일까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며 비트코인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의 운영 자금은 9조 6천억 달러이고 원화로 약 1경 2천조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피델리티의 2배가량 되는 금액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의 3배, 골드만삭스의 4배가 넘는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이고, 오늘 날짜인 23년도 7월 10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4천만원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770조 원입니다. 그렇다는 건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전체 자금에서 약 10%의 비중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비트코인 전체적인 그 매수 금액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금액일 겁니다. 이제 왜 시장에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단지 신청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광하고 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표상이라며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던 거 아시나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비트코인이야말로 금융의 혁신이라고 말하면서 SEC에 정식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비트코인을 없앨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가만히 놔두면 이 시장을 누군가는 선점하게 될 텐데 없앨 수 없다면 우리가 이걸 이용하자라는 말로 보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현물 ETF는 승인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ETF 승인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그리고 수많은 알트코인의 증권형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시기에 ETF를 신청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블랙록 ETF 승인 확률입니다. SEC가 알트코인들을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상장 폐지를 당하고 있는 시기에 블랙록은 현물 ETF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블랙록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운영 자금만 원화로 1경 2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도 비트코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SEC에서 신청한 현물 ETF에 대해서 최대로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40일입니다. 블랙록에서도 출시 이전까지 상품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신탁형 주식 발행을 위해선 현물 비트코인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랙록 ETF 승인 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블랙록은 576개의 ETF를 신청해서 단 한 건만의 ETF를 제외하고 모두 ETF를 승인받아 현재 그들의 승률은 99.8%입니다. 최근 6월 30일에 SEC에서 현물 ETF 제출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나온 바로 5일 뒤에 블랙록에서는 현물 ETF를 다시 재신청에 나섰습니다. 최근 6월 30일에 SEC에서 현물 ETF 제출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나온 바로 5일 뒤에 블랙록에서는 현물 ETF를 다시 재신청에 나섰습니다.
SEC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마치 선생님한테 검사받듯이 한치의 고민 없이 내용을 수정해서 ETF를 다시 또 신청했고, SEC가 현물 ETF 출시 직전까지 마치 1대1 과외 선생님처럼 틀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해주는 마당에 출시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출시를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금요일 유튜브 영상에서 24년도의 반감기 프랙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던 영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짧게 하면은, 반감기는 4년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현재까지 3차 반감기까지 진행이 완료된 상황이고, 다음 4차 반감기는 24년도 4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감기의 공통점은 1차 반감기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다음 2차 반감기에서 그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상승이 나와주었었고, 3차 반감기에도 동일하게 2차 반감기에서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3차 반감기에 넘기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24년도에 반감기를 가져준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3차 때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4차 반감기를 통해서 그 고점 자리를 한 번 더 넘기는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반감기랑 3차 반감기 안에서의 프랙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2차 반감기 이후 저점부터 고점까지 약 5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이라는 하락이 나와주었었고, 단기 바닥보다 단기 고점까지 6개월의 상승, 그리고 8개월 동안의 하락 끝에 3차 반감기를 끼고 쭉 500일 동안 다시 이 500일 동안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구간이 과거랑 동일하게도 1년 동안의 하락 구간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의 반등 구간이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해주고 과거랑 동일하게 프랙탈 시간적인 개념에서 8개월 동안이란 구간 동안의 하락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자 8개월 동안 그 매수 구간을 가져갔을 때는 분할로 우리가 비트코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널링에 대한 차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의 비트코인도 전체적인 채널을 봤을 때, 자, 이 하락하는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했을 때 상방의 움직임, 채널의 하방을 이탈했을 때 하방 움직임, 그리고 현재 테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하는 채널 안에서 하락하는 채널의 상단을 돌파한 시기에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새로운 도미넌스가 자 지금처럼 상승하는 상승 채널을 예측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과거랑 동일하게 지금의 채널의 상단부를 테스트러가는 지금의 움직임 이후에 충분히 다시 이 바닥 라인을 지지받고 추가적인 반등을 보이면서 또 새로운 상승 채널을 그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최대한 어제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을 조금 제거를 하도록 하고, 자 현재 구간에서도 테더 도미넌스가 일봉에서 지금 상승 다이버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시드의 비중을 100%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100%를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될 그 시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 추가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구간에서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23년도 6월 27일 얼마 전이었죠. 이때 나왔던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해당 내용은 비트코인 2배 롱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물론 지금부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시 또 바닥을 예측하려고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 바닥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트에는 트릭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쉽게 줄까요? 어쩌면 오늘 영상은 단기 매매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프레임 안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부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투자로 인한 성공의 주인공을 정말 꿈꾸신다면, 지금은 분명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편성해 봐야 할 정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지금처럼 끊임없이 내려오는 하락에서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 시장의 미래를 바라보셨던 분들은 분명 그 결실을 맺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최근 제가 비트코인 반감기랑 오늘 말씀드렸던 ETF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인 시장 브리핑에 대해서 1편, 2편 이렇게 내용을 좀 담아드렸는데,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은 다시 또 단기적인 관점이랑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알트코인들, 어떤 코인들을 좀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브리핑 전달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또 힘내서 제가 또 열심히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